분만 계세요. 영상 촬영하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옆에 계시는데 자꾸 말씀을 거시네요. 자, 오늘은 캄보디아하고 중국 조선족 여성 피해라고 할 수도 있고 파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이제 애매모호한 상황이지만 피해라고 결론이 이제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정확하게 피해고 중국 조선족 여성과 이제 결혼한 남성은 조금 이제 그 방관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파탄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사신 분이고 여성과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여성이 50세가 넘었고 한 13년을 사셨어요. 그런데도 몇 분 부부싸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성의 실수가 몇 번 있었는데 이건 제가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매달 200만 원 상당을 생활비로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직접 이렇게 식자재를 사다가 음식을 해보니까, 요리를 해보니까 의외로 그 한 40만 원도 안 들더라고요. 둘이서 사는데.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기는 뭐 한 30만 원 더 여유로 주고 뭐 여행도 하고 또 남편이 또 자기 차량 운전한다거나 이런 거에 소비가 됐다고 하니까 100만 원 정도 120만 원까지 보자고요. 120만 원 넉넉하게 120만 원을 그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가 전혀 없어요. 자녀가 이상하게 안 생겼고 남편 말로는 자신이 어떤 거 불임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원의 의사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은 매월 200만 원을 줬으면은 이것저것 다 제하고도 뭐 넉넉하게 더 150만 원까지 쓴다고 하자고요. 그럼 50만 원 정도가 매달 저축이 되면 1년이면 600만 원, 그 10년이면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자가 또 이제 붙고 해서 한 13년이니까 최소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는 저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축된 것도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축을 몰래 했을 것 같아요. 남편 몰래. 자, 이 여성은 13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애초에 처음에 3년 만에 국적을 취득했고, 그리고 처음에 한 2년 정도를 일을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통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가출하기 얼마 전에 모든 그 생활비라든가 비용은 남편이 버는 돈을 카드로 만들어서 공동 통장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 여성분이 2,400만 원을 자기의 통장으로 이체시키고 가출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까 어림잡은 돈이 한 7, 8천 되잖아요. 자기가 모아놓은 거 한 3천만 원, 그리고 2,400만 원 남편 돈 해서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갔다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남편은 그것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모르는 것도 조금 이제 실수 아닌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끼리 그런 것 정도는 아셔야죠. 어쨌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방법을 알려드렸고, 방법도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가출한 여성처럼 이런 좀 위험한 수 있는 여성과 살고 있는 남성들이 많을 건데, 이 사연을 좀 포함해서 피해를 또 그리고 파탄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이 부부의 문제는 남편이 불임을 했다는 그게 있고 부부간에 어쩐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 말에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눈치가 빠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매달 200만 원을 줬으면은 부부가 공동으로 미래를 위해서 아껴 쓰고 저축을 해야 되는데 최소 50만 원 정도, 많게는 8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50만 원만 하더라도 13년이라는 세월은 한 7, 8천만 원 정도를
모아 놨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여성이 별도로 모아놓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간 것 같아요. 남편을 알리지 않고. 자,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왜냐하면 부부는 이유가 없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의 미래를 위해서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저축을 해야 돼요. 그 나라로 다 보낸다. 그는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처럼 전액을 다 자기 독식을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찌됐든 아기가 없다는 문제. 남편의 문제지만 이건 남편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수나 잘못. 자, 세 번째, 남편의 돈을 2,400만 원을 허락도 없이 인출해 갔어요. 자, 네 번째, 물론 남편이 허락하에서 2년간에 취업을 해서 3천만 원 정도를 돈을 벌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이유 불문하고 그 아내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렸으니까 저의 영상을 또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아까 저기 답을 드렸죠. 그 내용대로 하셔가지고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도 참고하실 게 13년이라는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미운 점 고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시간, 법원에 이혼 소송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도 자녀가 있으면 더욱더 그 긴 시간에 숙려 기간을 줘요. 자녀가 없으면 빠르고 그만큼 숙려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 물론 모든 내용을 들어보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남편의 연락처라든가 또 문자로 보내도 답변이 없는 걸 보면은 그렇다면 어찌됐든 그건 그거고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정도, 석 달 정도는 기다려 보셨다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고 그래도 응답이 없다거나 그러면 이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도움을 요청하시면 모두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캄보디아. 이분은 충남에 사시는 분이에요. 요새는 이제 좀 조금 코로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저에게 뭐 피해라든가 이런 상황은 좀 적게 들어와요. 근데 오늘은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중국 한 분, 캄보디아 한 분 해가지고 두 분이 이따가 또 이제 새로운 피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두 분이 이제 들어온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분은 지인 소개예요. 앞전에 그 말씀드린 조선족 여성도 지인 소개. 여기서 여러분께서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인 소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 두 분은 예상외로 돈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분들도 자기가 돈을 준 것을 정확한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이것도 실수 겸 잘못이에요. 아니 그 소중한 돈을 왜 이렇게 함부로 두 분 다 결혼중개업체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지출했어요. 자, 캄보디아 여성 쪽에는 이것도 우리 국제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가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해서 결혼하면은 결혼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이 남성에게 자기들이 결혼을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돈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좀 더 쉽고 물론 이제 돈 이제 많이 들겠죠. 그런데 이분은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본 거죠.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자, 그리고 한 40일 만에 가출했어요. 한 달 좀 넘었죠. 40일 만에 가출을 했는데 이 여성 그래도 조기에 가출했기 때문에 저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우리 모임에 보면은 뭐 석 달 살고 도망갔니, 1년 살고 도망갔니 했을 때 석 달 살고 도망간 사람 또는 뭐 한 달 살고 도망간 사람, 일주일 만에 도망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1년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말을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주일 만에 도망을 가게 되면은 또 한 달 만에 도망간다거나 빨리 갈수록 어차피 도망갈 거면은 긴 세월을 사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만 혼인무효의 어떤 그 사유가 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개업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도 좀 더 효과가 있어요. 물론 한국에 들어오는 그 조건 하에 그 이상의 뭐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계약서에 썼기는 했지만 그래도 혼인무효를 받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법률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제가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외국인 여성이 차라리 한국에 오지 않거나 도망을 가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가 월등하게 적다.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캄보디아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한국에 와 있는 사촌 또 고모 이모 하는데 이것도 믿지 마세요. 정말로 사촌인지 이모인지 이것은 가짜가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 사촌이 하는 말이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 그리고 나는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이혼을 해달라.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수차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남성들은 처음 결혼했고 첫 번째 그 전라남도에 사시는 중국 저손자하고 하신 분은 초혼으로 결혼하셨고 두 번째 충남 부신 캄보디아 여성분과 결혼한 분은 한국 여성과 일찍 결혼해가지고 20살, 20살이 넘은 딸이 있어요. 전처가 키우고 있고. 자, 그럼에도 어떤 그 국제결혼에 잘못될 경우에 위험성이 많은 국제결혼을 무시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40일 만에 도망을 갔다는 것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버티고 그냥 소개자가 적당히 살다가 도망을 가라. 너무 빨리 가면 우리가 문책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4번을 캄보디아에 갔어요. 이것도 잘못됐죠? 물론 뭐 보고 싶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평균 2번 정도나 가면은 충분히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항공료가 매번 갈 때마다 수백만 원씩 가지고 가니까 항공료만 하고 숙박비 또 선물 용돈 이런 걸 포함해서 1,400만 원, 그리고 서류 비용, 혼인신고 또 결혼식 이런 거 포함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서류비 혼인신고만 한 750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소개한 사람이 남겨먹은 거죠. 많이 이득을 챙긴 거예요. 신소희라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지참금을 신소희라고 하는데 그 신소 포함해서 1,500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넘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결혼업체한테 했으면 1,500 정도면 충분한데 3,000만 원 2배 이상 들고, 그리고 40일 만에 도망을 가고 또 그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이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또 소송도 하기 힘들어요. 왜? 그 나라에 있는 사람, 그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국제결혼이 잘 알고 하시면은 피해도 줄이고 또 파탄도 줄이고 그에 반대로 성공률은 높아져요.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들이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13년을 살았다는 그 내역 들으셨죠? 그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증거를 잡지 못했고 그냥 형식적인 결혼생활만 유지했어요. 형식적인 결혼생활만. 한마디로 빈 껍데기에 그 아내의 본심이 아닌 허울 좋은 빈 몸이죠. 빈 몸만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는 이 정신과 같이 살아야 돼요. 남성과 여성, 아내와 남편이. 애인이 됐든 부부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 형제가 됐든 이 머릿속에 이 마음이 교류가 안 되면은 그것은 이미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